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요, 이 시장이 생각보다 정말 잘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시작부터 연고점을 시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6개월 만인데 장중에 2281선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는데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시장 지수로만 봤을 때요,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 회복을 해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됐던 시장 기 좀 펴게 해주려고 여기저기서 그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새벽에 접한 정보를 보면 비둘기 연준, 평화로운 메시지를 전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안심시켜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다. 또 앞으로도 너희가 힘들면 우리가 돈 좀 풀어줄 거야. 경기도 부양시킬게. 맞아, 경기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함께 이겨내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국내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던데요. 사실 9월 1차로 만료가 됐어야 되는 이 한미 통화사프트 계약이 6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불안할까 봐 미리 손을 써준 겁니다. 최근 시장의 성격을 좀 봐볼까요? 달러와 약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1,200원 위에서 있었던 환율이 오늘 1,19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는 원화 강세다라고 하거든요. 긍정적인 거 원화 강세가 됐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며칠 전 기억하세요? 화요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1조 넘게 아주 시원하게 싹쓸이 했죠. 그 이후로도 머물고 있으니까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 바람대로 더 머물러 줄까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코스피 탑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시총 탑1이죠.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합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5조 4,300억 원, 그리고 장중 6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반도체 투자 매력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외국인이 IT 업종을 긍정적으로 볼 여력이 생긴 거니까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대비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 오늘도 수급을 좀 찾아봤는데 기관의 매도가 7거래일째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3분기가 단기 저점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닥을 잘 다지는지 지켜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해요. 짓고 또 짓고 의약품 위탁 생산을 CMO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여기저기서 계약 맺자고 하니까 업황도 실적도 좋으니까 요즘 하하호호 중입니다. 자, 네이버 볼까요? 자, 코로나19 속에서도 선방한 실적을 뽐내고 있습니다. 역시 언택트 소외주. 네이버 쇼핑 이용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셀트리온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요,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라고 하고 또 LG화학도요, 25분 충전하면은 400km 주행을 쭉 할 수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정말 전기차 시대의 든든한 주자입니다. 자, 다음 달 6일 실적 발표하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데이터 교류가 언급됐는데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모두 호재 일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도 좋죠. 자, 시장은 잘 가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물 경제 회복, 바로 이건데요. 그동안 왜 시장이 떨어질 것으로 또 조정을 얘기했던 분석가들이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신경 쓸 건 쓰고 시장을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좋으니까 그냥 이럴래요. 너도 나도 잘 사는 그날, 오늘 기분 좋게 마음속에 잘 그려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주식공장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도 환영하고 그리고 느낀 점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24시간 주식공장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가볼 텐데 특징주 공장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기자의 분석으로 함께 할 겁니다. 메트로 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예상외로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증권부 취재하시잖아요. 네. 요즘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나요? 시장이 잘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네, 한데 네. 또 그만큼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기사를 쓰면은 사상 최고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네. 그 신용거래융자, 고객 예탁금 등이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꺼지는 시기가 언제일지, 그렇게 되면 주가는 크게 하락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사상 초유의 유동성, 돈의 힘으로 받쳐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기업 펀더멘털이 이걸 따라갈지, 네.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항상 주의점으로 거론이 돼서 그런 부분을 또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얘기를 하나 봅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에서 특징주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좀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보겠습니다.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전 채널에서 다 선정을 했어요. 물론 할 얘기가 많았겠죠. 자, 이데일리 TV가 8년 만에 호황기 초입 구간에 있는 신택을 분석했는데 매일경제TV도 특징주로 뽑았더라고요. 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 한국경제TV, MTN이 선정을 했고 이렌텍과 HDC를 매일경제TV, MTN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서울반도체, 제놀루션, 한국경제TV가 MC넥스, 실리콘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차, 시즌, 매일경제TV는 OCI, 코리아서키트, 삼성전자, 우선주, MTN이 수젠테, 하나우선주, 이오테크닉스를 분석했네요.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심택, HDC가 2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젠, 수젠텍 등 진단키트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수혜주인 반도체도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서울 반도체, 제놀루션, 코리아 서키트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얻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네. 종목은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MTN에서 꼽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실적 발표도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실적을 보니까 확정 실적인데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해서 나타났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거의 컨센서스 상단 위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그 위치 상단 네. 그 정도에서 이제 발표가 돼서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적을 냈는지 공개를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원. 이 중 전체 영업이익 중에 67%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5.4%로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굉장히 알뜰하게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아주 무섭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외국인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25조 6천억 원어치를 내다 팔면서 좀 시장의 우려를 키워왔는데요. 이런 외국인이 이번 주에만 2조 원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1조 3천억 원어치 순매수세를 기록하면서 7년 내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매수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 쏠렸습니다. 지난 27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9천억 원어치 수준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 중 1조 6천억 원이 삼성전자에 쏠려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업종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자 외국인의 가파른 순매수 이런 거 말고 이제 호재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반기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외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승하게 된 동력 중에 하나는 인텔의 부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비메모리 분야 강자인 인텔이 최신 7나노 공정의 수율 안정화가 지연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제품 출시가 늦춰질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경쟁사인 AMD는 물론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업체 주가가 들썩이게 됐습니다. 특히 7나노 초미세 공정은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인텔이 수율이 지연되는 부분에서 일부 물량을 이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TSMC와 삼성전자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TSMC의 호재는 확실한데 삼성전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TSMC는 현재 인텔과 거래 관계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거래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텔과 삼성전자가 어쨌든 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좀 엄격한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계도를 다 줘야 하는데 경쟁사에게 이런 정보를 모두 넘기는 게 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이 위탁 생산 물량을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냐 없냐에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재는 바로 직전에 삼성전자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5나노 반도체 생산을 올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4나노 2세대 공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TSMC와 반도체 미세 공정 개발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선두권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현재 4나노 2세대 이런 부분 공정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도 0.85%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에 6만 원 선 돌파했는데 현재는 59,4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컨퍼런스 콜 내용 이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잣대가 되니까요.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매일경제TV MTN에서 꼽은 HDC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HDC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장중에 이제 강세름을 보였고 실적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 같고 양대 호재 어떻게 좀 시연이 또 가능할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HDC는 전날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767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보다 354.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증권가 컨센서스인 1,066억 원 대비 66%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183.4% 증가했습니다. HDC 측은 특별히 업황 회복 등의 이슈보다는 지분법에서 연결 회계로 회계 처리가 좀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가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끼친 건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가 하락하고 좀 인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인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깜짝 실적 배경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무산 네. 경험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수순과 지금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HDC 현산이 오는 8월 중에 아시아나에 대한 재실사를 하자며 3개월의 추가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거래 종결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아나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했지만 선행 조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 인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HDC 현산의 모습이 제주항공을 떠오르게 한다는 게 좀 업계 분석인 것 같습니다. HDC 현산은 재실사를 통해 지난해 아시아나 항공의 부채, 차입금, 단기 순손실,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등 재무 이슈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재실사가 아시아나 항공 인수 포기를 위한 포석이라고도 보는데요. 재실사 요구를 아시아나 항공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깨뜨릴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HDC 현산은 재실사를 통해 우발 채무 등의 의혹이 사실로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항공은 이런 재실사 요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산은등 채권단은 이 HDC 현산 계약 파기에 대비해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좀 알려지는 만큼 인수 가능성은 좀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마지막 퍼즐이 아시아나 인수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SK 네트워크스 실적이 발표돼서 잠시 좀 언급해드리고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에요. 2분기 영업이익이 303억 원 정도로 나타났고 이게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34% 감소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보면요. 2조 4,3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그런 부분이 지금 잠정 실적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사실 SK 네트워크스 보니까 영업이익단이 그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2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던 바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실적이 분포가 돼 있었던 부분이라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는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점을 보시면서 앞으로 주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기대치에 못 미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 이후 주가 흐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 흐름은 여전히 이어가요. 0.5% 어제 이어서 2거래 연속 하락을 하면서 5,12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네트워크스 현재 기관의 매도도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향후 하반기 실적 이 부분도 주시하시면서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 내 SK 네트워크스의 흐름까지 점검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TV, 매일경제 TV에서 발표한 꼽은 심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해서 이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심택이 장 초반부터 쭉 올라가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상한가도 진입을 했어요. 네. 실적도 발표된 상황이고 어떤 걸 좀 분석을 하셨으려나요? 예. 2분기 실적은 심택의 실적은 증권사 컨센서스를 상당히 상회했습니다. 네, 네. 영업이익은 308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심택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게 된 배경은요. 모듈 PCB와 MCP GDDR6가 이 호재를 보이면서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9%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8년 만에 이 같은 높은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꾸준히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8년 만에 초호황기의 초입 구간이다. 그러니까 초입 구간이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좀 설레는 게 이게 초입 구간이면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그 부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심택의 사업 구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메모리 칩 메이커와 ASC와 같은 패키징 전문 기업과 함께 갑니다. 이들이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간다면 신택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때문에 삼성증권은 이날 투자 보고서를 통해서 8년 만에 신택이 8년 만에 호황기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하나금융투자는 코로나19 이후 반사 수혜가 구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는 말을 내놨습니다. 특히 신택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패키지 기판에서 빅사이클이 도래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반도체 업체들은 각종 반도체를 하나로 묶어서 단일 칩으로 만들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이 PCB, MCP 부분에서 고객사의 주문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어서입니다. 실제 지난 3월 신택은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과 1,000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신택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시켜 나가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워나가고 있어서 좀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신택을 IT 부품 중소형준의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심택이 2분기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그리고 패키징판의 빅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한국의 패키징판, 이 기업 중에서 가장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심택이라고 해서 눈여겨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네요.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여기 있었고 기관 쪽에서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된 것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이네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슈 메이커 3가지 알아봤습니다.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색다른 시장의 시선을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도 뭐 잘 가고 있고 네. 또 제가 소장님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직접 쓰신 책이 네. 2쇄를 찍었다고. 요즘같이 불황기에 예. 또 책이 2쇄를 찍었다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보여주세요. 갖고 오셨어요. 예. 제가 책을 좀 갖고 왔는데 네. 이 책입니다.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 책인데요. 이게 1쇄 같은 경우 이게 올 1월에 나왔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렸는데 1월에? 여러분들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안 했어요. 마케팅을 그런데 벌써 2쇄를 마케팅을 많이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입소문이 네.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증권사 다닌 20년의 경력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실질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이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점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네.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올해 최고의 주식책이다. 그러니까 실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 상당히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 차영주 이름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예. 조금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좁으세요. 이데일리에서도 실전 또 주식 투자. 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 책 나눠드릴 또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예, 좋은 소식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식공장 식구님들을 위해서 좀 협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어때요? 지금 출판사랑 협의 중에 있으니까 아, 그래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협찬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실전 주식 투자라고 네.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 쪽으로 샵 3772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 2분 정도 추첨을 해서 드릴 수 있다. 근데 네. 협의 중이라니까 협의를 잘해서 더 네. 물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장에 납품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소장님 오늘 출발부터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예. 주식시장이 연일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요 3일 속된 말로 가는 놈만 가고 가는 놈은 계속 가고 안 가는 애들은 또 계속 안 가고 이래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다라고 좀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지금 현재 주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힘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오늘 1,700억 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일부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는 듯한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만 어제 68,000원을 찍고 오늘은 59,400원. 그러니까 아직 고점을 갱신해가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미국의 종목들 일부 종목 같은 경우 고점 갱신해가는 모습들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보였습니다만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 다소 좀 답답하긴 한데 네. 어쨌든 시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보면 기아차의 흐름이 거침이 없어요. 지금 오늘 45,550원, 지금 현재 장중에 41,350원까지 나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아차 저도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기아차를 빼놓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 며칠 특징이죠. 한 3일 정도 기아차의 강세, 삼성전자의 강세, 외국인의 유입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의 바로미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오늘 한국콜마의 강세와 호텔 신라의 강세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오늘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 4%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동안에 뭐 중국 관련해서 그렇게 큰 이슈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전반적인 테마를 형성하면서 이쪽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차트 가지고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매매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트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5자 정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하락 전환하지 않고 네.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가 한때 하락 전환됐지만 지금 장중 저점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무난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좀 의문점인데 제가 앞서 이제 말을 하다가 말을 잠시 끊었는데 네. 그거를 다시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장 같은 경우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별을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 만약에 여기서 오후장에 급락세가 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3일 동안 현대기아차가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제약바이오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이미 시연을 했죠. 따라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은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듯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 보였고 나머지 같은 경우 제넥신이나 뭐 이런 쪽들도 하락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고 제약바이오가 빠졌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랑 기아차가 꺾이면 다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돌고 도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제가 미래의 일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그러한 형국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일정 부분 계획을 잡아놓으시는 것들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다. 서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됐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오늘 오후에는 치열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장 공략수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SK텔레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이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갖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차트상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거는 수급이 몰려서 움직인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SK텔레콤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차트가 올라가는 모습들은 과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3만 원을 충분히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2만 원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3만 원을 뚫어준 24만 원까지 열려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려놓고 코로나19에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보여진다면 24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22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텔레콤 이제 통신주 5G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그래도 기록적인 그런 지수대를 넘어선 시장인데 빨리 이제 실물 경제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네. 이제 코로나19 미국 같은 경우 다행스러운 것은 환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네. 물론 사망자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예. 환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우리 출장 가시는 분들 14일 면제 예.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나라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우리나라도 해외 확진자만 줄어든다라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 그리고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관심주 공장에서 뵐게요.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시간입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비에 좀 영향을 받는지 일상생활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요즘 예. 제가 여름이라서 다이어트를 중인데 아, 그래요? 예, 하도 비가 오니까 네. 파전에 막걸리가 계속 생각이 나서 너무 일상생활에 지장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 오면은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감상에 젖어들기도 하고 기분도 약간 그리고 처지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튼 잘 챙겨서 오늘 좋은 소식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제 7월 말까지 무더위라고 했는데 뭐 보니까 뭐 중부지방 장마가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또 예측이 좀 벗어났나라고 생각이 들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폭탄으로 또 속보가 지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피해 없게 여러분들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의 관심주를 각 경제 채널에서는 어떻게 뽑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는 DPC, KC 코트레, 키스트 동바, 그리고 넷마블이 NC소프트, SAMT, 테스나, 서린바이오, CS윈드,
내일경제TV는 ENF 테크놀로지, MC넥스, 한국조선해양, 해성DS, 파이어링크, 메디포럼제약, MTN 이노션, 코오롱 플라스틱, 수젠텍, SK이노베이션을 선택을 했고요.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의 관심주가 한 종목이 같았습니다. 캠시스, 최근 AR, VR 관련주로 정책 모멘텀이 받쳐주는 종목이었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본부장님 1위 채널, 4위 채널 좀 분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채널은요? 네, 제가 네. 오늘 1위채는 이제 한국경제를 꼽아봤는데 네, 일단은 이유는요? 네, 예. 뭐 모멘텀이라든지 또 그래도 이유가 있는 또 종목군들이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는 제가 예. 1위 채널로 이제 꼽아봤고요. 그리고 4위 채널 제가 이제 MTN을 좀 꼽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종목들을 보니까는 조금 업종이 약간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으로 좀 4위 채널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 관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1위 한국경제, 4위 MTN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가볼 거예요. 이게 쭉 펼쳐놨는데 그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거 어떤 이유 때문에 고르셨는지 첫 번째 종목 뭘 볼까요? 첫 번째 종목 네. 제가 캠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데일리TV와 한국경제TV가 동시에 네, 선정한 그 그렇습니다. 종목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채널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는 네. 좀 여러 가지 제가 이유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캠시스의 경우가 사실 원래 카메라 모듈을 또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와는 또 별개로 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이슈들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력 사업이 뭐 휴대폰용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전장 그 용품 이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스마트 그 카로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카메라가 그냥 일반 이제 핸드폰에만 좀 장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장 용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 안에도 또 스마트적으로 좀 카메라를 많이 좀 그 장착이 이제 되기 때문에 어쨌든가 이제 캠시스도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스마트카 관련주로도 그동안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전기차 관련주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도 현재 좀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전기차 시장이 좀 특히나 올해 들어서 너무나 좀 핫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급이 워낙에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이 상반기 전기차 보급이 약 22,000여 대라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3%가량 증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에 좀 보이는 또 그 가시적인 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양한 전기차들이 있지만은 특히나 캠시스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 주목이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네. 그 동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그 초소형 전기차가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올해 이제 세보라고 해서 초소형 전기차가 또 출시가 나타나는데 워낙에 좀 초소형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시내권에서 좀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저도 좀 자주 눈에 띄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는 또 전기차 관련주로서도 좀 주목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근데 이 기업은요 사실 이제 주력 사업이 그 휴대폰, 그 카메라 이쪽에 사실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뭐 자동차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카메라, 사실 이제 카메라가 우리가 그냥 다양하게 뭐 찍는다 네. 이런 용도로 사실은 요즘에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쵸, 그쵸. 네, 워낙에 뭐 이제 SNS가 또 발달이 되고 있고. 예술 작품을 그걸로 찍는 분들도 있고 영화를 찍는 네, 분들도 맞습니다. 있고. 그 예.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용으로 워낙에 좀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예전 일반 뭐 이제 스마트 그냥 핸드폰 카메라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좀 여러 가지 뭐 작품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부분 안에서도 워낙에 또 강점을 좀 내세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게 된다면은 카메라 화소가 얼마큼 진화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좀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또 스마트카 이렇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좀 새롭게 스마트화로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카메라에도 용도가 다양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경우도 한번 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에 또 스마트화가 좀 다양하게 좀 진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 카메라 용도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궁금한 부분 이제 주가의 향방이에요. 예, 그 매력적으로 좀 보시나요? 지금 가격대를? 네, 일단은 뭐 캠시스의 경우가 좀 최근 들어서 추세 자체가 안정적으로 좀
정별 우상향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매물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 3,000원대를 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간다면은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월봉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 본다면은 사실은 이 동종목도 워낙 고점대에서 낙폭 과대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지라인도 꾸준히 좀 다져오는 종목이기도 했는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박스권 라인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다시금 추세가 좀 더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캠시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목표가의 경우는 3,700원 정도로 좀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캠시스 첫 번째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유비케어도 실적을 발표돼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케어의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매출액단을 보면은 2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8% 감소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분기 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나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기관의 전자 의무, 기록 이런 부분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B2C나 B2B 이쪽을 이제 연결하는 거죠.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0%가 꺾여서 영업이익을 기록했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0.4% 하락하면서 12,15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예. 네, 제가 두 번째 종목 이제 넷마블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넷마블을 먼저 좀 살펴보니까는 역시 게임주는 또 신작 게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게임주 안에서 지금 최근에 넷마블이 대장주적인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게임주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게 사실 업종들이 좀 업종이 좋다고 해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주 각각의 어떤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그래도 주가의 방향성이 좀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게임주의 경우는 워낙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 또한 좀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넷마블의 신작 게임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이제 상반기에는 또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한 그 상황이었고 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IP 기반으로 해서 신작 게임이 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에 주가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워낙에 넷마블도 마찬가지지만 또 중국 이제 파노라는 그런 이슈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어떤 한한료 해제 기대감으로 좀 작용된다면은 이 부분 또한 이슈로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이제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파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일단은 먼저 이제 넷마블의 2분기 또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는 네, 예. 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6%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무려 113%가량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도 이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했던 점이 이제 올해 3월에 출시를 했었던 스틸 얼라이브에 대한 매출이 또한 반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7개의 대제라는 그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에 좀 톡톡히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도 또 여러 가지 신작 게임에 대한 좀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은 이 또한 다시 한번 주가에는 기대감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부장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BTS 관련주 아닙니까? 네. 기대감도 또 딱 있고요. 맞아요. 예, 워낙에 또 시장에서 하나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BTS, 네,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이 BTS 관련주로도 좀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이제 소속사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방탄소년단 관련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좀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는 더욱더 유리해질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 게임 음악 제작 참여에 또 이렇게 협력 모델로도 좀 확대가 추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넷마블에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적인 매력 어떻게 가봐야 될지 넷마블 여러 가지 호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넷마블의 이렇게 주가 흐름 보니까는요, 올해 상반기 동안에 좀 큰 폭으로 올라온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왔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고점이라는 좀 부담감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인 12만 3천 원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매수세가 4거래 연속 이어지네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받쳐줄 수 있을지 보시고요. 세 번째 관심 좀 가볼까요, 본부장님? 네, 예. 세 번째 관심 제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네. 이제 SK 이노베이션 한다면은 이 업종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점이 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오히려 다른 또 매력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실 이제 2분기 4천억 원대의 이렇게 영업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분기보다 적자 폭은 크게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한데요. 전반적인 그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국제 유가가 안정적으로 좀 더 재고 손실이 줄어들기도 했었고요. 또한 중동 원유 공시 판매 가격 하락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정제 마진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SK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이제 배터리 부분을 또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체질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유 부분이 좀 워낙에 변수에 좀 취약을 하다면은 오히려 이 또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라는 그 새로운 사업으로 또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진한 부분을 전기차 배터리의 그 성장 동력으로 잘 메울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SK 네.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네, 1차적으로 일단은 조금 좁은 박스권 흐름을 좀 탈피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신 후에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손절 라인은 좀 더 61선 부근이 12만 700원으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의 관심주 뭘 봐보면 좀 수익률을 안겨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네, 수 있을지. 제가 예. 오늘은 좀 알짜배기 종목을 관심주로 오늘 꼽아보았습니다. 특히 잘 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뭘까요? 예.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관심은 바로 일진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제가 왜 알짜 회사냐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예? 이제 일진홀딩스가 27개의 국내 계열 회사 그리고 해외 범위 16개를 포함을 해가지고 약 43개가량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많네요. 예. 예. 네, 자회사 지분 가치에 대해서 워낙에 상승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자회사들이 워낙에 좀 톡톡히 제 역할들을 또 해내주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인 이제 알파니어 메디칼 시스템이 구조조정 이후 5년 만에 흑자전으로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재평가가 되고 있고요. 일진 전기의 경우는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일진 다이아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진 다이아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 이제 생산에 대한 차질이 있기도 했었지만은 오히려 올해 들어서 좀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알짜배기 자회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일진홀딩스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44억가량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네. 전년 대비해서 38억 원가량 좀 증가를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습니다. 오히려 올해도 이렇게 조금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또한 최근에 일진 다이아의 또 시세가 좋았었죠. 그렇다면 이 지주회사 일진홀딩스에 충분히 수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워낙에 좀 자회사들이 성장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이미 다이아의 주가가 올랐다면은 오히려 서서히 시선이 분산이 되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일진홀딩스에 관심이 모여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일단 일진홀딩스의 경우가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 폭락 이후에 꾸준히 좀 주가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차례 횡보가 이어졌지만은 오히려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방향을 좀 그려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워낙에 또 알짜 자회사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모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월봉의 흐름 보시면 오히려 바닥권에서 서서히 계속적으로 좀 치고
치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120월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관심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의 경우 5,000원에서 5,100원,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 4,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열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장착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꾸준히 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홀딩스 만나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언제나 유익하고 싶습니다. 주식공장 내일도 꼭 봐주세요. 12시 50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